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어젯밤에 미 연준의 FOMC 의사록 발표가 있었습니다. 파월의 발표는 대체적으로 순조로웠다는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 계속 시그널을 준 것처럼 연준은 앞으로 두 차례 50bp 금리 인상을 예고를 했고, 그 외에 추가로 더 강력한 긴축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줬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어제 미국 증시는 좀 반등을 해가지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1.51% 상승을 했고, 다우존스 역시 0.6% 정도 상승을 했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증시가 미미하긴 하지만 소폭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반면에 비트코인 이 암호화폐 시장은 크게 반등이 있지는 않았어요. 어제와 계속 마찬가지로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은 현재 3만 불이 또 살짝 무너져가지고 29,700불 정도를 보여주고 있고, 리플 역시 520원대의 가격 움직임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또 갈라도 마찬가지로 100원대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 좀 몇몇의 알트코인들의 급등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좀 비싼 같은 경우는 50% 정도의 상승을 보이는 이런 알트도 생겨났고, 이런 코인들은 지금 유의 종목이 떴기 때문에 좀 특수한 경우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위믹스 같은 경우가 오늘 하루 지금 현재 18% 정도의 상승을 보여줘가지고 5,800원의 가격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위믹스 같은 경우가 지금 보시게 되면 저점이 5월 12일 날이 한 1,800원대의 저점이었는데 거의 2주 동안에 196%니까 지금 3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2주 동안에 지금 3배니까는 정말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위믹스 같은 경우가 조금 다르긴 한 게 아직 바이낸스라든지 코인베이스의 그런 대형 거래소에 아직 상장은 안 했어요. 그래서 주된 가격 변동이 우리나라의 업비트와 빗썸에서 지금 이루어졌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위믹스가 단기간에 큰 상승을 보이는 것처럼 글로벌 자산 시장도 투심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면 이런 상승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공포 탐욕 지수도 여전히 익스트림 피어의 극단적인 공포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몇몇의 알트들이 크게 오르고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몇몇이고,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는 아직까지도 이런 공포장 속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제가 며칠 전에 이 구겐하임의 투자 책임자가 비트코인이 8,000달러까지 하락을 전망하는 기사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번에 다시 한번 이 스캇이 또 나와가지고 또다시 비트코인이 8,000달러까지 하락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도 지금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처럼 이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에 참석 중에 있는데,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비트코인과 다른 모든 암호화폐들은 지금 시점에서 신뢰할 수 있는 기관 투자 수단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의심스럽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틀 전에도 CNBC와의 인터뷰에서 8,000달러까지 하락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동일한 전망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분이 과거에는 40만 달러까지 상승 전망을 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 과거 자료를 좀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2020년 12월 17일에 나온 기사인데, 투자 책임자 이 스캇이 비트코인 적정 가치는 40만 달러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때도 블룸버그 TV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체적인 펀더멘털 분석 결과 비트코인의 적정 가치는 40만 달러, 그러니까 약 우리나라 돈으로 4억 4천만 원 정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이때 2020년 12월이면은 2020년 3월에 코로나가 터졌으니까는 그 이후로 연준에서 달러를 엄청 많이 찍어냈잖아요. 그러니까는 너무 많은 돈을 찍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이 비트코인 가격이 40만 달러까지 이렇게 언급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2020년 12월 달에 비트코인 차트를 한번 보시면 2020년 12월이면 한 요 정도 때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거의 한 2만 달러 선이었을 때 이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한창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있었던 이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한창 올라가고 있을 때 이런 발언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그 기사에 보면 구겐하임은 비트코인을 2만 달러에 매입해서 4만 달러에 매각했으며 더 이상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2만 달러라고 하면은
저 당시 이때 2만 달러였을 때 이때 저 40만 달러를 언급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기네들이 지금 한 이 정도의 평단가를 갖고 있으니 저렇게 긍정적인 발언을 했던 것이고, 또 지금은 4만 달러에 다 매각을 해서 더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저가에 매수를 하려고 의도적으로 또 이렇게 8천 달러까지 후퇴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구겐하임의 스캇이 이 10,000달러 밑으로 떨어진다라는 것을 이번에 처음 말한 게 또 아니에요. 보시면 2021년 7월 11일에 나온 기사인데, 비트코인 옹호자도 돌아섰다, 구겐하임 회장 1만 달러로 추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2021년 7월이면은 작년이잖아요. 그러면 작년 차트를 또 한번 보면 작년 4월, 5월에 이렇게 비트코인이 고점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5월 12일 이후로 이렇게 급락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계속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한 2달간 보여줬다가 7월 달에 이렇게 조금 더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8월 들어서 이렇게 좀 상승을 했던 건데, 그러니까는 저 기사가 7월 아까 11일이었죠. 그러면은 한 7월 11일이면은 한 요때쯤 나온 기사네요. 그러니까 요때쯤 나온 기사니까는 한참 이렇게 비트코인이 하락을 이어나갈 때였고, 이때 10,000달러까지 추락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반등을 해서 다시 새롭게 전고점을 찍었었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뉴스를 볼 때 뉴스에 나온 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얘네들도 자기네들의 포지션에 따라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분명히 이런 기관들도 이 암호화폐 시장이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분명히 더 저가에 매입하고 싶은 생각은 계속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29,000불이 깨졌다가도 다시 또 30,000불로 올라서고, 또 다시 29,000달러, 또 28,000달러로 떨어졌다가도 다시 또 30,000불대로 올라오고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현재 계속 30,000불대에 머물고 있는데, 이 얘기는 누가 팔면 또 누군가는 계속 사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스캇이 말한 대로 더 큰 하락이 와가지고 10,000달러대로 하락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주식시장이나 이 암호화폐 시장도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누군가가 팔면 그것을 받아주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에는 시장은 흘러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 그 비트코인이 8,000달러까지 떨어진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왔다라는 그 영상에 댓글이 하나 달렸는데, 이 상생이라는 구독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도대체 왜 하락을 맞추려고 하지? 결국은 올라간다 생각하면서 이런 걸 전하는 사람도 참네 하면서 또 이런 얘기를 또 전하는 또 저에 대한 말씀까지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 댓글이 참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상생님의 말씀처럼 하락을 우리가 맞추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하락은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또 요거 하나를 발견했는데, 이게 이제 2018년 2월 달에 한 커뮤니티에 이렇게 작성을 해주신 글인데, 역대 폭락장이라고 하면서 2018년도 2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비트코인의 하락장 시작, 하락장 마감, 그 다음에 비트코인의 고점, 저점, 또 하락률, 그 다음에 다시 회복하는 날짜와 그 기간까지 이렇게 작성한 표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보시게 되면 2010년도부터 이렇게 쭉 나와서 2017년 12월까지의 이 데이터예요. 그러니까는 2017년 12월이면은 이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때 거의 한 2만 달러까지 가가지고 거의 한 3,200달러까지 떨어졌던 그 기간인데, 그런데 이 글을 썼던 시점은 2018년 2월 달이에요. 그러니까는 2월 달이면은 그러니까 한 이때쯤 저 글을 올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후로 어떻게 됐는지 지금에 와서는 알 수 있지만, 이때만 해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 진행 중이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를 채워본다면 신고점 달성 기간, 그러니까는 전고점이 이때만 해도 2만 불이었는데 2만 불까지 다시 올라온 기간이 언제고 또 얼마나 걸렸는지 다시 한번 측정을 해보고, 여기에 있는 BTC 저점이 8,700달러라고 했지만, 그러니까 이 당시 2018년 2월 3일 이 당시에는 8,700달러가 저점이었지만 이 이후로 더 빠졌잖아요. 그러면은 얼마가 더 빠졌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표를 완성을 한번 해볼게요. 보시게 되면 거의 한 2만 달러까지 올라갔었던 것이 하락장이 계속 되면서 결국에는 이때까지 갔어요.
이때인데 보시게 되면 365일 거의 딱 1년이 찍히네요. 그러면서 하락률은 마이너스 84%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거의 한 3,100달러니까 이때 8,700달러였으니까 이 이후로 거의 2배가 훨씬 넘게 더 빠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락장의 기간은 거의 1년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전고점 2만 불까지 다시 올라오는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2017년 12월 거의 한 15일에 전고점을 찍고 하락을 했는데, 그 이후로 언제 다시 찍었냐면 거의 한 2020년 11월 29일이니까 거의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야 전고점을 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 고점을 이렇게 찍고 나서 하락폭도 엄청 깊었고, 또 이것을 회복하는 그 기간도 3년이라는 엄청 긴 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훨씬 더 큰 상승을 그렸습니다. 물론 이 3년이라는 기간은 깁니다. 엄청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저도 2017년부터 이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이 고통의 기간을 정말 다 느꼈거든요. 근데 제가 이 기간을 어떻게 견뎠냐면 그냥 받아들이고 버텨온 거예요. 그러면서 수량만 계속 늘려왔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었던 시기들 해가지고 얼마 전에 한 커뮤니티에 이렇게 올라온 글인데, 나스닥 급락일지 해서 1998년 IMF 위기 해서 마이너스 33%, 그 다음에 IT 버블 마이너스 41%, 또 9.11 테러 마이너스 74%,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리만 사태 해서 마이너스 48%, 그 다음에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마이너스 33%, 그리고 2022년 현재 금리 인상 시작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마이너스 28%, 이렇게 급락 일지를 보여주면서 이 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싸게 사는 게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시장이 하락할수록 리스크는 줄어듭니다. 아직 바닥이 어딘지, 얼마나 긴 조정이 이어질지는 모르지만 회사의 미래가 밝고 밸류밴드상 역사적 저점이라면 충분히 분할 매수할 시기입니다. 원래 주식은 매수하면 기본 20% 이상 물리고 시작하는 거니까요 라고 이렇게 작성을 해주셨어요. 지금 이 글은 주식 게시판에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이제 주식 관련된 말씀을 하셨지만, 이 암호화폐 시장도 똑같이 인간의 탐욕으로 돌아가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 하신 말씀대로 아직 바닥이 어디인지, 얼마나 긴 조정이 이어질지는 모르지만 다시 상승을 했다면 지금의 이 시점도 이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었던 시기로 남아있을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시장에 오래 살아남아야지만 내가 수익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기에 많이 못 들어와요. 오히려 이렇게 막 상승을 했을 때 이때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오고 대출까지 받아서 이럴 때 높은 시점에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상승하는 시기에 이 포모가 오는 거예요. 왠지 나를 두고 더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있는 돈 없는 돈 끌어와서 다 매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이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신 분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은 정말 남들과 다르게 행동해야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대출을 끌어와서 사야 될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 시점에 대출을 끌어오더라도 매입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 얘기는 지금 대출을 받으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럴 때 대출을 받아서 시장에 진입을 하고 오히려 이렇게 더 낮은 가격일 때는 이제 더 이상 돈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럴 때는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오지만 정작 이럴 때는 더 큰 공포감에 쉽게 못 들어온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 대출받아서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여기서 대출받아서 하다가는 더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대출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여기에도 충분히 지금 분할 매수할 시기라고 말씀을 해요. 저도 이 얘기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한 방에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분할로 해서 들어가면 충분히 지금은 앞으로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지금까지 비트코인을 그렇게 크게 모으지 않았지만 앞으로 비트코인을 모아가기 위해서 이 비트코인 적립 투자 프로젝트 이 비적풀을 시작을 하는 거고, 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또 참여를 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렇게 2회차 매입이 시작을 했는데 또 오늘부터 또 처음 매입을 하신 분도 이렇게 나오세요.
그러니까는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장기적으로 보고 이렇게 분할 매수하면 언젠가는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날이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실 텐데요. 정말 이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은 저 역시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그렇고, 그리고 투자에 대가라는 분들도 있잖아요. 유튜브에 많은 영상들이 떠돌고 있는데 거기를 보시면 이 투자의 대가들이 과거의 폭락장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런 영상들을 보면 하나같이 그 폭락장을 직격탄으로 맞았다고 하고, 또 그것을 인내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매우 고통스러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하고 달랐던 건 그분들은 거기에서 좀 더 공격적으로 대응을 했고, 그리고 큰 수익을 얻었을 때 과감하게 욕심을 버리고 나왔던 것이 지금의 그런 투자 대가의 타이틀을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힘들지만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이 고통의 시간을 잘 인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